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좀 캐주얼한 주제로 저의 몸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리고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고 집에서 만든 것만 먹고 있습니다. 또 매일 찬물 샤워를 하고 있고, 수면 시간은 무조건 8시간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 입에다 수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코스프레이를 뿌려서 코가 막혀서 코를 골거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것도 방지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20살 때부터 헬스장을 끊어서 다녔는데요. 제가 좀 마른 편이었는데 이제 몸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헬스장에 다녔어요. 20살 때부터 헬스장을 거의 30 중반까지 계속 등록을 해놨던 거죠. 15년 이상. 15년 동안 운동을 했다 그러면 몸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썸네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날씬하고 좀 탄탄한 정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육아를 시작한 게 2년이 넘었는데 애들이 이제 2돌이 넘었죠. 쌍둥이 남매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책 읽고 영화를 보는 등 여가 시간도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냥 홈트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7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아이들과 같이 아침에 깨어나는데, 그때 아이들 똥을 닦이고 아침을 먹이고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는 시간 전까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짬짬이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요. 푸시업이랑 스쿼트 한 100개 정도씩 하는 거, 풀업은 많이 못하고 한 3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플랭크도 하고 브릿지도 하고, 그렇게 아침에 육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고요. 버피도 30개 정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할 정도예요. 뭐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거나 아니면 뭐 또 응가를 했거나 하면은 운동 흐름이 끊기긴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감당해야 되는 문제이고, 아이들이 저 없이 잘 놀고 있으면 거의 휴식 시간 없이 바로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운동이 딱 끝날 때쯤 되면은 숨이 굉장히 헐떡거리고 몸에 땀이 납니다. 그러면 딱 냉수 샤워를 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수도꼭지를 완전히 찬물 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샤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샤워기는 온도가 표시가 돼서 온도가 11도 정도까지 내려가요. 온도를 재기 전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거의 0도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0도는 아니더라고요. 11도 정도 되면은 거의 얼음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물인데, 비누칠을 하고 머리를 감고 할 때까지 찬물로 샤워를 하니까 한 5분 정도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앤드류 후보먼 박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파민이 꽤 높은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쇼츠를 보거나 틱톡을 보거나, 저는 그런 걸 안 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스파이크를 치는 도파민과는 달라요. 냉수 샤워를 할 때 약간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도 좀 그게 적응이 되면 개운하기도 하고,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서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몸에 따뜻한 기운이 확 돌게 됩니다. 도파민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냉수 샤워 하는 동안에는 너무 추운데 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집중이 너무 잘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말을 안 들어도 스트레스가 생기질 않아요. 그냥 되게 기분 좋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매일 빼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먹는 거를, 예전에는 저탄고지를 했었어요.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고 지방 위주로 많이 먹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고, 그런 저탄고지 식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달라진 거는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습니다. 밥은 거의 안 먹거나 하루에 3분의 1공기 정도가 최대인 것 같고요. 고구마 반 개 정도는 먹고, 계란을 주로 많이 먹고요. 그리고 닭고기, 배달을 거의 시켜 먹지 않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를 먹고요. 간헐적 단식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거죠. 점심을 한 3시 정도에 먹으면은 저녁은 먹지 않고 아침까지는 굶습니다. 점심까지 굶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3끼를 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배달 음식 안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탄수화물은 고구마 정도, 고구마나 뭐 가끔 옥수수, 아이들이 남긴 옥수수 정도를 먹고, 야채를 충분히 먹고요. 탄산음료 절대 먹지 않고, 주스 절대 먹지 않고, 과일도 거의 먹지 않는데 조금만 먹습니다. 이걸 키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키토는 아닌데 그냥 적당하게 탄수화물 조절하면서 먹는 거를 키토이시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데, 이건 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라고 노화에 대해 연구하는 저명한 박사의 책을 읽고 노화의 종말을 읽고, 거기에 언급이 되는 영양제가 몇 가지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이랑 이제 NMN이라는 영양제를 매일 먹고 있고요. 그 외에 막 10가지 이상 먹어요, 사실. 비타민 B, C, D, K 먹고, 뭐 커큐민, 오메가3, 유산균, 이제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면 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 권장량보다 조금 더 적은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간의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영양제를 위주로 먹어요. 뭐 카테킨이나 이런 것들은 간의 독성을 유발한다고 해서 먹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저도 걱정이 돼서 먹지 않고,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좀 컨디션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는 육아를 좀 더 많이 하느라 영양제를 먹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안 먹을 때가 있는데 주말에는 몸이 훨씬 무겁고요. 평일에는 이제 아침을 먹고 영양제를 털어 넣는데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체감한 거는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육아하고 일하느라 제 여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여가 시간을 늘리려면 잠을 줄였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그러니까 제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였는데 그러면 제가 실제 수면을 하고 있는 시간은 이보다 1시간 정도를 빼야 되더라고요. 5시간에서 6시간만 자고 있던 거죠. 그래도 막 낮에 엄청 피곤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이 정도로 자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막 짜증이 확 나기도 하고 뭐 애들한테든 가족한테든 이제 짜증이 확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확 나는데 이걸 처음에는 나의 덕이 부족한가, 내가 인내심이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었나라고 막 스스로에 되게 실망하고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잠을 무조건 8시간 침대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8시간 전후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고요. 이제 의욕도 떨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은 제가 건강을 굉장히 신경 썼었잖아요. 근데도 수면 하나가 깨지면 내가 건강하게 먹고 냉수 샤워도 했고 운동도 했는데 왜 기분이 나아지지 않지? 왜 두통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저녁에 이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잠을 차라리 더 자는 선택을 함으로써 굉장히 만족스러운 낮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명상도 틈틈이 하죠. 명상은 요즘은 매일 하지는 못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10분 정도씩 명상을 아내랑 같이 하는데요. 이제 명상을 아예 작정하고 하지 않더라도 뭐 생각이 날 때마다 심호흡을 크게 하는 습관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때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코 속의 비강이 공기 중에 뭐 해로운 물질도 다 걸러내고 그리고 호흡하기에 적당한 습도로 그 몸속으로 들어간 공기를 잘 바꿔주는데 입으로 호흡을 할 때는 입으로 그 건조한 공기가 다 들어가고 이제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니까 목이 칼칼해지고 그리고 제가 밤에 잘 때 그 코골이 소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코도 좀 고는데 입을 굉장히 골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굉장히 골아서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호흡 때문에도 그렇고 입꼬리도 없애려고 입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는 뭐 쿠팡에서 팔고 있고요. 그걸 밤에 이렇게 붙이고 잡니다. 그러면 입은 뭐 아예 안 골고요. 입을 아예 벌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무조건 코호흡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코를 좀 골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 했더니 코스프레이 이제 어떤 약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연식품으로 구성된 코스프레이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자기 직전에 뿌리고 자봤는데 코골이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코골이 소리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잘 때 누워있을 때 코 속이 좁아져서 그런지 코골이 소리도 크지만 이거는 수면을 방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골이가 줄어들면서 밤에 이제 한두 번씩 깨던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네, 기타 등등 제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신경 쓰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컨설팅과 개발사 대표님들을 위한 컨설팅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신청해주신 분 중에 프리랜서가 아니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예비 프리랜서 분도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분도 계셨고 직접 개발을 배워서 자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분도 계셨고 개발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실 저는 대부분의 형태의 커리어를 밟아봤기 때문에 컴공을 졸업했지만 개발 자체는 독학을 했고 개발자로 일하다가 개발자로 뭐 팀장, 부장, CTO 일을 하다가 퇴사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다가 프리랜서 개발자가 됐다가 이제 전문 개발 업체를 운영했다가 이제 지금은 사스를 만들고 있죠. 뭐 스타트업 플랫폼은 수두룩 개 이상 만들어 왔고요. 뭐 기술 스택도 네이티브랑 웹이랑 뭐 백엔드랑 AWS랑 다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프리랜서이시든 개발사 대표이시든 예비 프리랜서이든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시든 경력 개발자로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든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괜찮나요? 와이프가 잘라줬습니다. 제가 한 4주에 한 번 정도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깎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혼자 깎기 편하려면 삭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서 삭발을 할 뻔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깎으러 가기 귀찮은 거면 내가 한번 깎아주겠다. 뭐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점점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잘못 깎으면 삭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와이프가 이제 처음으로 제 머리를 깎아줬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